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광주시가 11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번에는 이 사업이 좀 노골적으로 유통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광주 중소상인 네트워크가 했었는데요. 광주시가 이 숙박시설 면적을 줄이고 상가시설 면적은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중소상인 보호와 대규모 점포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이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특혜 의혹 제기로 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본격적으로 광주시는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어등산은 접근성이나 정서상 서울로 보면 남산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에게 남산이 소중한 것처럼 광주 시민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곳일 겁니다. 만일 남산에 이런 복합식품과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네.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더구나 녹지를 제외한 전체 부지 190만 평방미터 중에서 57%인 150평방미터가 이미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네.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당초 시민들을 위한 공간 취지였던 어등산 유원지 계획을 폐기하고 유통재벌의 확장 욕구에 맞는 상가시설 대폭 늘리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광주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바로 광주시장이신데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들이나 이런 게 광주시 어떤 뭐 정책을 위반하는데 이렇게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나요? 예, 지방정부와 중앙당이 계속적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이 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유원지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의견을 본격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네, 이제 서로 의견들 좀 교환할 시기가 됐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 근본적으로 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광주가 이 유통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부지도 지금 뭐 신세계 이마트 이쪽에서 굉장히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광주가 이 유통 대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죠. 광주시에는 현재 대형마트가 12곳이 있고 백화점이 3곳이 있고 양동시장을 비롯한 유명한 재래시장이 한 20개 남짓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먹거리와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구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에는 추가로 대형식품을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형 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면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진위를 의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이런 그 지역 개발을 대기업 또는 유통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지역을 개발시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일단 특히 이제 어등산 유원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이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골프장만 설치하고 놔두고 있다가 7,000평 정도의 상가시설 약 4만 평 규모의 대규모 국가 쇼핑몰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관광단지는 사회 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네.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기반한 공익사업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를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대기업과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할 때 공무원과 유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본인들이 행한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고민하거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단기 성과도 내야 되고 개발 실적이 있다고 선전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해서 개발을 하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발 뒤 몇 년 후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변경된 어등산 개발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어 유통재벌에게 특혜성 주도권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 광주 중소상인 네트워크 입장과 좀 입장의 궤를 같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주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등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하고 그만큼 유통 그를 확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개발할 대기업이랄지 큰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재정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같이 대화하는 속에서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유통 재벌 중심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광천동 그 모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 쇼핑 타운을 건설하겠다라는 입장도 광주시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을지로위원회에서 이합 전에 위원장이 나오셔서 한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에 네. 요거에 대한 객관적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청사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대형 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5km 반경으로 영향을 다 받고요. 네. 입점 후에는 소상공인 한 개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46.5% 감소하고 일평균 방문 고객 수가 40.2%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음식점까지 매출 하락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과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광주에서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그 생존권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법률적으로 이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약하고 제한하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고민 정치권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이 무관하거나 눈을 감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문제를 규율할 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사실 구멍이 좀 뚫려 있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낼 때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제 영업 등록 30일 전이나 등록 서류를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상권 영향 평가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상권 영향 평가를 누가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느냐면은 꼭 유통업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역 협력 계획서에 따라서 제출할 때 상인회 같은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상생자금이라는 불법 매수자금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사실 사후 규제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입지를 도시계획 단계에서 제한하겠다. 네.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사실 그걸 위해서 저희 국회와 당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 지자체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지역 내 갈등을 정치권이 직접 풀어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저희들도 광천동 복합 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광주시하고 이제 면밀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지금 좀 잠잠해 있는데요. 네. 이 문제도 좀 심각성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지 못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하고 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 팀장이었습니다.